네, 그럼 이번에는 이 드랍 기술을 잘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포인트는 드랍도 스윙이 동일해야 한다. 이 부분인데요. 이 포인트는 사실 드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먼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오버헤드 포인트 스윙으로 세 가지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. 첫 번째, 클리어, 그리고 스매싱, 그리고 드랍이었죠. 자, 이 똑같은 동작에서 이 스매싱, 클리어, 드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개 기술 중에서 드랍만 유일하게 마지막에 힘을 빼는 스윙이죠. 그래서 이 드랍 기술을 처음 배울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을 빼야 하기 때문에 자세가 달라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이 드랍 기술을 구사할 때만 자세가 달라진다.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나의 자세만 보고 드랍 힘을 파악하게 되겠죠. 이 드랍 기술은 상대적으로 셔틀콕이 아주 느립니다. 그래서 상대가 드랍 힘을 파악했다. 그러면 아주 손쉽게 셔틀콕을 처리하거나 그리고 위협적으로 셔틀콕을 처리하겠죠. 그렇게 되면 드랍 기술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. 내 자세로 드랍 힘을 알려주는 거예요. 상대한테. 자, 드랍 할 거예요. 자, 드랍 갑니다. 자, 지금 드랍 갈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자세가 클리어랑 스매싱이랑 차이가 나면은 이미 자세로 드랍 힘을 알려주는 꼴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드랍을 배울 때는 특히 이 오버헤드 스윙, 클리어랑 스매싱이랑 하는 자세랑 동일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드랍을 할 때는 힘은 빼지만 스윙 동작은 다 해줘야 한다. 이 포인트인데요. 1번 포인트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드랍은 힘을 빼는 거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스윙을 다 하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힘 빼야지, 힘 빼야지. 이렇게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스윙을 다 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일단 자세가 안 이쁘겠죠.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가 안 이쁘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 드랍이라도 이 드랍의 궤적을 위한 최소한의 힘은 필요해요. 근데 스윙을 다 하지 않으면 이 최소한의 힘조차도 전달이 되지 않아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상적인 궤적이 이렇게 슝 떨어지는 건데 마지막에 스윙을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힘이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뚱 떠버려요. 이렇게 붕 떠버려요. 그러면 이제 지나치게 채공 시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드랍볼을 처리하기 위한 여유 시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위력이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스윙은 힘은 빼되 스윙은 다 해줘야 돼요. 힘은 빼되 스윙은 다 해준다.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는 드랍 기술이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 힘을 빼는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합니다. 즉, 이 셔틀콕이 드랍이 되게 하는 그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합니다. 자, 우리가 배드민턴에 필요한 스윙들을 배울 때 대부분의 스윙들은 이 손목이나 이 팔로 셔틀콕을 치는 느낌으로 스윙들을 배웠습니다. 하지만 이 드랍은 조금 다른 포인트로 스윙을 해야겠죠. 어떤 느낌이냐면 이 팔과 라켓이 일치가 된다고 보고 이 팔로 셔틀콕을 이렇게 밀어준다. 셔틀콕을 치는 게 아니라 셔틀콕을 밀어준다. 셔틀콕을 밀어준다. 셔틀콕을 밀어준다. 이 느낌이 힘을 빼는 포인트예요. 스윙할 때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으로 포인트를 잡아놓고 셔틀콕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스윙 속도만 변경을 해주면 돼요. 스윙 속도만. 스윙 속도가 우리가 스매싱하는 속도로 해주면 안 되겠죠.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되 속도만 조절해 주면서 힘을 빼줘야 돼요. 이런 식으로.
자, 그 다음은 이제 또 다른 포인트인데요. 드랍은 앞서 말했듯이 클리어랑 스매싱 할 때처럼 동일한 동작으로 스윙을 한다 그랬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배웠던 이 포인트로 힘을 빼게 되면은 중간쯤 이상에는 어찌됐든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스윙 동작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. 자, 그러면 상대도 수준이 올라가면 이 중간 이후에 힘 빼는 포인트를 보고 드랍 힘을 파악하게 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우리도 더 수준을 올리기 위해 다른 포인트로 드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드랍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윙 속도나 자세는 오히려 스매싱을 하는 척 하고 마지막에 드랍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스매싱인 척 속이는 동작인데요. 그래서 모션 드랍이라고 하는 거예요. 스매싱 모션을 주고 드랍을 한다. 그래서 이제 모션 드랍이라는 건데, 이 모션 드랍의 포인트는 물론 뭐 자세나 속도는 스매싱인 것처럼 해야 되겠죠. 하지만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마지막 포인트에서 스윙 후에 라켓을 내 몸 쪽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으로 팔로스로 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안아주는 느낌, 마지막에 안아주는 느낌, 마지막에 안아주는 느낌, 스윙을 안아주는 느낌으로. 자, 일반적인 스매싱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죠. 근데 드랍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. 이 느낌으로 이제 힘을 빼주는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안아주기 때문에 셔틀콕의 궤적을 한 번 더 눌러주는 거죠. 눌러주고, 그리고 팔로스로우로 인한 힘은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셔틀콕의 궤적은 좀 더 낮춰주고, 그리고 마지막 힘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셔틀콕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좀 더 날카롭게 드랍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은 이제 슬라이스 드랍인데요. 슬라이스, 마치 셔틀콕을 깎듯이 이렇게 빗 맞춰서 드랍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 슬라이스 드랍도 모션 드랍처럼 마치 스매싱인 것처럼 동작이나 스윙 속도가 빠르게 갈 거예요. 자, 하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셔틀콕을 빗 맞춤으로써 셔틀콕의 속도와 파워를 떨어뜨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속도와 파워로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정타로 맞히는 경우보다 이렇게 빗 맞으면 셔틀콕의 속도나 파워가 떨어지겠죠. 이 포인트를 활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의도적으로 면을 비스듬하게 해서 마치 이렇게 깎이듯이 빗 맞춰서 셔틀콕의 속도와 파워를 떨어뜨리는 게 이 슬라이스 드랍입니다. 이 드랍 기술의 핵심 포인트는 최대한 날카롭게 셔틀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힘을 빼는 포인트들을 잘 숙지해서 자신 수준에 맞게 힘을 뺄 수 있는 동작들을 잘 활용해서 드랍 기술을 잘 구사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네 번째 포인트는 드랍 기술은 짧은 것보다는 차라리 길게 줘라입니다. 이 드랍은 네트에 가깝게, 그리고 네트 근처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위력적입니다. 그래서 높은 정교함을 요구하는데요. 드랍 기술 외에도 네트 앞에 떨어뜨리는 기술이 또 있죠. 뭐 헤어핀이나 커트 등이 있는데요. 이 기술은 네트 바로 앞이나 중간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리서 하는 드랍 기술이 좀 더 높은 정교함을 요구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힘의 정도, 힘의 강도예요.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이상적으로 드랍을 구사할 때 내야 하는 힘의 정도가 1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10으로 드랍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의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. 자, 여기서 힘의 플러스의 오차, 플러스 1, 2 정도의 오차, 차라리 긴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. 왜냐하면 드랍의 궤적은 일단 궤적 자체가 낮아요.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1, 2 정도로 조금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바로 공격을 하거나 위협적으로 넘기지 못해요. 일단 드랍이기 때문에. 하지만 반대로
이 마이너스의 오차는 어때요?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네트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일단 이 드랍의 궤적이나 위치가 네트에 가깝게 그리고 네트 근처로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약해도 네트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이 드랍은 일단 실점은 하면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길게 주는 게 나아요. 그래서 내 드랍 기술이 자주 네트에 걸린다.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보내주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. 차라리 짧은 것보다는 길게 넘겨라. 그 다음 5번째 포인트는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게임 활용에 대한 포인트인데요. 이 드랍은 사용 빈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 이 드랍은 필요에 의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를 해줘야 되는데요. 드랍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. 상대가 지나치게 뒤로 물러나 있다. 그럴 때 좀 앞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드랍을 구사해야 되고, 그리고 상대의 지금 수비 리듬이나 패턴이 너무 안정적이다. 그럴 때 조금 이 리듬을 깨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써주는 거고, 그리고 상대가 나의 기술 중에서 지금 스매싱, 수비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. 너무 수비에 집중하고 있다.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드랍을 써주는 거고, 그리고 반대로 내 입장에서 셔틀콕이 날아오는데 내가 스매싱이나 클리어 치기 너무 어려워. 그럴 때 이제 드랍 한번 써주는 거고, 그리고 항상 강하고 빠르게 치는 건 좋지만 지금 체력적인 안배가 필요하다. 그럴 때 한 번씩 드랍. 그럴 때 한 번씩 드랍. 이렇게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드랍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드랍 기술은 어떻게 보면 위력적인 공격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조금 속이는, 흔드는 기술인데, 이것도 빈도가 높아지면 사실상 좀 효과나 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. 현재 내가 드랍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종의 공격 상황인 거예요. 자, 그럴 때 스매싱을 하다가 공격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. 자, 그거는 그나마 괜찮아요. 내가 최대한 압박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. 공격을 하다가 실수했어. 괜찮아. 라고 볼 수 있는데, 공격 상황인데 드랍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. 어떻게 보면 속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실수했네. 상대를 흔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실점을 했네. 자, 이렇게 돼버리면 팀의 사기가 떨어져요. 어렵게 만든 공격 상황일 때 공격이 아닌 드랍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팀의 사기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드랍은 가능하면 빈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할 때만 가끔씩 써줘야 합니다. 네, 이렇게 드랍 기술을 배워봤는데요. 체육쌤이 알려준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숙지하고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 포인트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상대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드롭에 도전해 보세요.